안녕하세요. 카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렉서스의 RX450H입니다. 오랜만에 일본차 시승기인데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여쭤봤었던 것처럼 그간 일본차 시승기는 좀 지향해 왔었거든요. 분리해서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은 내심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어렵게 다시 일본 자동차 모터사이클 시승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주자가 오늘 렉서스 RX450H고요. 지금 국내 대형 SUV가 붐을 이루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폭스바겐 투아렉도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제네시스의 GV80, GV80, BMW X5, 그리고 메르세데스벤츠 GLE, 볼보의 XC90, XC90 이렇게 대형 SUV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RX450H는 지난 2016년에 출시했었던 4세대 RX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정면에서 볼 경우에는 그릴의 디자인이 더 입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 번호판 주변으로 이런 데가 다 지금 L자로 꺾여 있죠. 위에는 또 다른 디자인이고 아래에는 L자를 이렇게, 또 램프도 좀 더 뾰족해졌습니다. 좀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주간주행등 역시 L자,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은 지금 켜놔봤는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 범퍼에 원래는 안개등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들어왔었는데 밑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볼 경우에는 차이는 없어요. 2016년에 나왔을 적에는 이 형태, 생김새가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었죠. 지금 트림은 이제큐티브고요. 이 RX450H 같은 경우는 슈프림과 이제큐티브 트림이 나오는데, 이제큐티브 트림이 좀 더 편의사양이 많이 들어간, 옵션이 많이 들어간 상위 트림입니다. 지금 휠도 20인치 휠이 들어갔죠. 그래서 앞뒤 모두 공통된 사이즈인데, 사이즈는 둘드로의 5 아래 20인치에 이렇게 스포크가 많은 휠이 앞뒤로 들어갔습니다. 이 각도에서 볼 경우에 차에 드려진 캐릭터 라인이 잘 보이죠. 테일램프에서 시작한 라인이 살짝 휘면서 사이드 미러를 지나서 엔진 보닛까지 가면서 사라지고요. 범퍼에서 시작한 라인이 휠 아치를 따라서 넘어가서 밑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깎여 나갑니다. 대형 SUV라서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도 이게 어떤 벙벙한 느낌이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엣지를 줘가지고 날렵한 느낌을 줍니다. 뒤쪽 창문에서 이어지는 여기가 아예 창문이 들어간 것처럼 해가지고 이 루프하고 차체가 분리가 된 것처럼 플로팅 루프라고 디자인적으로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효과를 구현을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크롬 트림을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쭉 이어지면서 그린하우스까지 여기선 열렸는데, 여기도 이 크롬을 아예 그냥 싹 둘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뒤에서 보면 또 달라진 게 보이죠. 무엇보다 이 테일램프의 그래픽이 달라졌는데, 부분 변경 전에는 방향지시등과 이제 후진등이 들어오는 아래 투명한 부분이 위로 가 있었고, 빨갛게 저렇게 주간주행등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래로 들어가 있었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이제 그래픽도 달랐어요. 안에는 이제 RR이 박힌 것처럼 그렇게 LED를 심었었다면, 이제는 앞에 헤드램프 그리고 그릴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L자의 그래픽들을 넣어놨습니다. 하단을 보면은 또 이런 좀 리어 디퓨저스러운 요소를 심어놔서 이건 어떤 공력 성능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예뻐 보이게 하는 요소고, 얘는 그리고 V6 3.5L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갔죠. 거기에 모터를 맞물린 방식이라서 밑에 보시면 배기구도 살짝 팁이 하나 빠져 있어요. 엔드 머플러가. 뒷모습은 테일램프 때문에 이제 그래도 신형이라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제 바뀐 헤드램프가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데이라이트와 방향지시등이 날카롭게 바뀌었죠. 그리고 안개등은 밑으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구형과는 확실히 라이트적으로는 차이가 나겠습니다. 뒤에서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 L자가 들어간 테일램프가 더욱더 잘 보이죠. 네, 렉서스 RX450H의 인테리어입니다. 바깥과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도 거의 변화 없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2016년에 나왔을 적에도 이 4세대 RX의 인테리어는 굉장히 좀 호평을 받았었던 터라, 그러니까 유럽차와는 또 다른 그런 고급차 감성을 잘 드러내가지고, 렉서스가 워낙에 좀 인테리어를 잘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고스란합니다. 저런 층진 것도 보면은 확실히 대형 SUV다 보니까 여유롭게 잘 뽑았죠. 그래서 대시보드도 굉장히 넓고 층까지 전화서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럽게 떨어지는 듯한 이런 곡선들을 잘 다듬어 놨어요. A필러 공간이 되게 좋습니다. 이쪽에도 이 쪽창이 뚫려 있어서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요. 또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좀 큼지막해서 사각지대도 없습니다. 점선부터는 광각이거든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도 시트가 메모리가 3개나 됩니다. 이 도어 포켓이 큼지막하고요. 또 확장까지 돼서 참 쓸모가 많겠습니다. 요긴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레이저 커팅 우드인데 이 부분은 다른 브랜드에선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알루미늄 위에 우드를 입히고 레이저로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줄 보이시죠? 이게 진짜 알루미늄입니다. 도어 트림에도 들어갔고요. 이건 이제 이제큐티브 트림에서만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RX는 지금 살펴보니까 하이그로시 소재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있군요. 그리고 이 부츠도 가죽이 두꺼워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모두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 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이런 팬 돌아가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들립니다. 조수석도 모두 지원을 하고요. 같이 킬 수는 없군요.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 꽂을 수 있는 거치대도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는 여기. 그리고 기어 노브는 평범한데 잡기 좋아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건 있어요. 파킹에 물렸을 때는 이 시트 열선 통풍 버튼을 누르기가 좀 걸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도 지원을 해서 시트도 실내 온도와 연동해 가지고 뭐 열선이 켜졌다가 통풍이 켜졌다가 합니다. 후진했을 때 후방 카메라가 어떤지를 보여드릴게요. 가이드라인 표시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광각, 이렇게 하면 협각 그렇게 표시가 되고, 화면을 그냥 눌러서도 되고, 이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표시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보시면은 버튼들이 또 모아져 있는데, 트렁크 열리는 버튼, 이건 개폐가 다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구 여는 버튼이 있고, 오토 하이빔 활성화 비활성화고요. 그리고 이건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여기 뷰 버튼이 있는데 눌러보면 이렇게 해서 차 주변을 비춰주죠. 그래서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그냥 멈출 수도 있고, 계속 돌긴 도네요.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계속 돌게 하거나, 이건 이제 차 안에서 내다보는 것 같은 효과입니다. 이건 설정도 할 수가 있고, 차체 색상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다시 누르면 꺼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도 있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불도 보이면서 충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부러 요거는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컵홀더인데 누르면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큰 텀블러라든지 큰 컵 같은 것들은 꽂으면 아예 그냥 깊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푸시 버튼이 있죠.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구조예요. 신형 RX에서의 큰 변화는 센터페시아가 이제 터치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기어노브 뒤쪽에 리모트 터치패드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긴 한데, 눌러서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도 되지만 이렇게 정전식도 돼 있어서 깊이 안 누르고 더블 클릭만 해도 메뉴를 인식을 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에서 줌인 줌아웃 하듯이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오므렸다 벌렸다 하거든요. 네, 지금 이 맵은 아틀란 맵인데 이렇게 연동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은 그대로 유효하고, 손을 여기다 올려놓고서 쓰긴 참 좋아요. 마우스 쓸 적에 손목에 무리 오지 않도록 여기다 패드 되는 것처럼 여기다가 올리고 쓰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뭐 이렇게 터치도 지원을 하니까요. 두 개 다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열어보면 여기에도 USB 포트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가 총 6개나 되네요. 또 C가 잭이 있고요. 복수 단자도 있군요. 아직 공간이 깊은데 이걸 아예 통으로 제거할 수가 있어요. 청소하거나 아니면 물건 찾을 때 이렇게 뺄 수 있으면 쓸모는 있겠네요. 글러브 박스는 전체가 다 마감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옆면은 마감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조 장치는 화면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중단에 센터 패시아 중단에 물리 버튼을 또 빼놨어요. 그래서 물리 버튼에서도 물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CD 플레이어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크 레빈슨 오디오도 렉서스에서는 좀 프리미엄하게 내세우는 피처 중에 하나죠. 버튼 배치는 지금 달라진 게 없는데 굉장히 뭐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게, 이 특히나 눌림감은 뭐 굉장히 좋죠. 렉서스만의 그 전형적인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게 눌리는 감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0.5도씩 조절하는 이런 디스플레이 창도 작게 뚫려 있고, 무엇보다 고급 전축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라디오 채널이나 아니면 뭐 CD 트랙을 넘기는 이 다이얼이 또 하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살짝 걸려요. 그래서 이 2개의 다이얼이 저항값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 버튼도 큼지막하게 가운데 빼놨고, 위에는 렉서스 아날로그 시계가 이렇게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다 보니까 좀 먼 게 있어서 특히 저 끝에 있는 버튼 누를 때는 상체를 좀 빼야 됩니다. 계기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인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도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그리고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또 차선 추적 어시스트와 오토매틱 하이빔도 기본 사양으로 들어갔어요. 비클 세팅에 들어가면은 이건 파워 백도어, 그래서 테일게이트를 얼마나, 이건 이제 킥으로 찼을 경우에 열리고 닫히는 건데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 그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높낮이까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TPMS는 타이어 압력 세팅이고, 이거는 엔진 오일 교환 주기, 랭귀지 설정도 할 수가 있는데 한글 지원이 아직 안 됩니다. 그건 좀 아쉽죠. 그리고 EV 모드는 배터리 전력량이 충분할 적에는 전기로만 가는 것, 이게 수시로 전환이 되게끔 할지 말지 고르는 거고요. 이건 이제 레인 트레이싱 어시스트라고 그래서 차선 유지 장치, 차선 유지 보조 장치를 활성화 비활성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를 사운드로 줄지, 네, 이렇게 진동으로 줄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높게 할지 아니면은 평범하게 할지 보통으로 할지도 설정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전방 추돌 경고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활성화 비활성화와 민감도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SM은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이어서 이것 역시 사각지대 경고 장치죠. 이건 브라이트니스를 보면은 저 사이드 미러에 저렇게 불이 뜨는데 지금 밝게 어둡게 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차이가 나나요? 이 PKSA는 파킹 서포트 엘럿이어서 주차할 적에 경고음을 주는 것. 그리고 이 RCTA는 리어 크로스 트래픽 엘럿 시스템이에요. 후진할 때 양옆에서 차 오면 알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가 있고, 네, 콤파스하고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그리고 오른쪽엔 속도하고 기어 단수가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콤파스, 오디오 정보,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여기서 조작하는데, 누르면 이제 활성화, 그럼 이제 레이더 크루즈 액티브라고 해서 이건 이제 우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얘는 레이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트는 내리면 그냥 바로 세트가 되고, 그리고 올리면은 속도가 5km씩 올라갑니다. 얘는 10km씩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5km씩 내려가고, 한 번씩 하면 1km씩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왼쪽이 바뀌는데, 바꿔보면 이게 지금 스포트입니다. 엔진 회전기가 생겼죠. 그 차이만 나고, 가운데에 이제 스포트라고 뜨고, 그리고 이게 노멀, 에코. 노멀과 에코는 왼쪽에 저 에코 게이지에서는 변화는 없는데 가운데에 에코 아니면 노멀이 뜹니다. 노멀일 때는 여기에 그냥 에코가 사라지고
뒤에 드려진 파란색 배경 색깔도 없어지고, 드라이브 셀렉터는 이쪽에 자리 잡았어요. 똑같습니다.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EV 모드는 배터리 용량이 충분히 있을 적에는 전력만 사용해서 가는 거고요. 얘는 이제 그리고 스마트폰 미러링도 됩니다. 와이어리스는 아니고 케이블을 통해서 되는데, 투사 설정에 가면은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끄거나 켜거나 할 수 있고, 케이블은 요 밑에는 충전만 되는 USB 포트고, 이쪽 그러니까 센터 암레스트 밑에 있는 스토리지에 있는 케이블에다 연결을 해야 인식을 하더라고요. 차량 설정에서 기타 차량 설정에 가면은 파워 백도어의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5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명도 이제 광 센서 민감도라든지 실내 등 오토 끄기 타이머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글러브박스 상단, 그리고 도어 트림에 저 문고리 밑으로 살짝 그어졌죠. 이건 운전석 쪽인데 뒤쪽을 보니까 더 잘 보이는군요. 도어 핸들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발 쪽에도 들어오는 불빛이 이렇게 하얀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와서 참 고급스럽습니다. 네, RX450H는 문고리에 이런 라이트 들어오는 거 참 멋지네요. 이 테두리에 불이 살짝 얇게 들어옵니다. 온도 설정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스모그 센서 민감도까지, 자동 시트 에어컨 조절, 앞좌석 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음성 명령은 전화 걸기만 지원을 하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맵이 들어있는데 미러링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전화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 이런 것들 설정할 수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화면이 확실히 기니까 좋네요. 시트는 몸을 무난하게 편안하게 잘 지지를 해줍니다.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요추 받침, 허벅지 받침까지 모두 이 아래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는 센터 터널에 수납 공간도 또 뚫어놔서 도큐멘트라든지 작은 물건들을 담기에도 용이하겠어요. 네, RX450H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키는 달라진 게 없어요. 뭐 잠금 해제, 트렁크 열림, 패닉 버튼 이렇게 있고요. 킥으로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닫는 것도 돼요. 알람과 함께 열리고요. 열리는 속도가 뭐 평범한 수준입니다. 트렁크를 한번 킥으로 닫아도 볼까요? 조용하게 닫힙니다. 닫힐 때 그 실린더 작동하는 소리가 큼과 동시에 철컥 닫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RX 같은 경우는 닫힐 때 속도도 줄이면서 그 닫히는 소리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테일램프도 가까이서 보니까 상당히 입체적이어 가지고 차를 좀 볼륨 있게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가 좀 다르게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선루프도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서 다 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열리죠. 공간은 대형 SUV답게 넓죠. 깎인 부분도 없고 특히나 저 안쪽까지도 이렇게 좀 파놔서 넓습니다. 바닥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저쪽엔 이제 자키하고 견인 고리가 있습니다. 툴이 종류가 많이 들어있군요. 저 안쪽에 저렇게도 좀 철이 드러나는 부분은 그대로 있다는 거는 좀 눈에 띄네요. 트렁크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있고요. 또 고리하고 모두 LED 방식의 트렁크 램프가 있고, 시가잭이 이쪽에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고리는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 스크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딱히 없는데 걸 수가 있습니다. 걸면은 뭐 요긴하게 쓰겠죠? 요 가림막을 제거를 하는 거는 여기서 그냥 떼야 돼요. 네, 이걸 떼니까 훨씬 넓군요. 2열 시트는 모두 버튼으로 세우고 접을 수 있는데 접어 볼게요. 왼쪽 먼저. 네, 접히는 속도는 좀 느려요. 지금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풀플랫은 아니군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접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다 접은 거고요. 접었을 경우에는 풀플랫은 안 되고 이렇게 턱이 져서 물건을 실을 때는
약간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오른쪽을 세워 볼게요. 얘는 스키스로도 가운데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레버를 당겨서 접습니다. 여기를 당기면 이렇게 해서 4대2대 4로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2열 시트가 펼 때는 빨리 이렇게 당겨서 필 수는 없어요. 이건 역시 여기서 버튼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세운 김에 한번 2열 공간까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죠. 그래서 2열 공간은 성인 3명이 앉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RX450H 2열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리 공간도 충분하고 또 여기에 이렇게 파놓아서 더욱더 넓게 쓸 수가 있겠네요. 발이 다 들어가진 않네요. 근데 여기가 이게 구조적으로 이 바닥이 앞쪽으로 좀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발을 놓는데 불편한 건 전혀 없어요. 이 다리 레그룸 자체가 넓어가지고 제 키는 178cm의 평균 신장인데 이 방석 길이도 다리를 다 지지를 하네요. 그래서 시트는 상당히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B필러에 송풍구는 따로 없어요. 근데 이 이제큐티브 트림은 확실히 이런 스웨이드 루프 라이닝도 스웨이드를 썼군요.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에도 가죽을 감싸놨죠. 창문은 차양막도 수동식으로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원터치로 전부 다 내려갑니다. 마지막에는 속도까지 줄이네요. 닫을 때도 네, 저렇게 해서 소음을 차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무 패킹을 보면은 렉서스는 뭐 조용한 차의 대명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무 패킹을 상당히 많이 썼네요.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겹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어 트림에 사용된 소재도 보면은 지금 우레탄 가죽 상당히 매끄럽네요. 지금 보들보들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티치를 넣어놓은 것도 고급스럽고, 그래서 우레탄 가죽, 그리고 여긴 또 실질적으로 어떤 알루미늄은 아니지만 이런 칠을 해놓은 플라스틱을 썼고, 또 문고리 당기는 감각도 괜찮습니다. 밑은 플라스틱이네요. 근데 도어 포켓이 2열은 크진 않군요. 그래도 뭐 PT병 담을 만큼의 수준은 나오겠고요. 그리고 2열의 편의 사양은 열선이 모두 3단계로 들어가고요. 또 여기 밑에는 2.1A 전류를 내는 USB 포트가 2개가 있고요. 또 2열은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도 모두 지원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제일 슬라이딩도 밀고, 네, 시트는 눕히면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최대한 세워보면 이 정도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됩니다. 리클라이닝 폭은 대략 한 10cm 정도 눕히고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암레스트는 이렇게 해서 컵홀더 2개하고 수납 공간도 이게 좀 세게 닫히는군요. 네, 이 가죽 마감을 해놓은 것도 참 좋네요. 꼼꼼하게 해놨습니다. 헤드룸은 지금 뭐 7, 8cm 정도 나오고요. 지금 시트를 제일 눕혔을 때 세워도 제 키는 178cm인데 충분한 헤드룸이 나옵니다. 2열 시야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이 창문도 그렇고, 특히 이쪽 창 뚫린 거 보이시죠? 2열 시트를 최대한 눕혔을 경우에는 고개만 살짝 틀면 바로 바깥이 보여서 상당히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슬라이딩을 한 거거든요. 오른쪽 좌석은 대략 한 10cm 정도 잡아 뺄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탑승자 체격에 따라서죠. 그리고 이소픽스 체결은 여기다 하고요. 그리고 독서등도 전부 LED 방식이 들어가서 눌림감이, 렉서스는 언제나 아주 부드럽게 눌리는, 그리고 이 플라스틱 마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렉서스는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저 인테리어 센터페시아 설명드릴 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버튼 가공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제 렉서스 RX450H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지금 시동 걸린 거예요. 뭐 이런 세레모니, 그리고 RX가 계기판 가운데 뜨고,
뭐 하이브리드니까 지금 이제 엔진은 바로 깨어났는데, 지금 엔진이 돌아갈 적에는 운전대에서는 살짝 진동은 있군요. 파워트레인은 변화는 없어요. 기존의 그 V6 3.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다가 모터를 더해서 엔진만의 출력은 262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내는 모터 출력이 51마력, 합산해서 313마력. 간단히 경쟁차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BMW X5, 그리고 벤츠 GLE, 또 볼보 XC90, 아우디 Q7은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또 최근에 데뷔한 제네시스 GV80, GV80, 또 더 넓히자면은 뭐 폭스바겐 투아렉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RX가 두드러지는 부분은 연비입니다. 그래서 연비적인 부분은 상당히 12.8km나 지금 복합 연비가 돼서 상당히 우세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X5는 10.0, GV80은 10.8, 그리고 GLE는 450 같은 경우는 8.8, 그리고 XC90 T6 같은 경우도 8.8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얘가 그래도 꽤 높죠. X5 30D 같은 경우는 265마력, GV80 278마력, GLE 450 같은 경우는 367마력, 그리고 볼보도 XC90 T6 같은 경우는 320마력인데 RX 450H는 313마력 최고 출력을 갖습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는 살짝 좀 아쉽죠. 변속기는 CVT인데 6단으로 임의로 쪼개놨죠. 이 시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변속기를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변속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첫 인상은 일단 조용하답니다. 오늘 또 가뜩이나 비가 오는데 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조차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유리가 이중접합 방식을 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도어에서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흡차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도어 패킹이라든지 아니면 흡차음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적인 부분도 꽤 좋아요. 지금 이런 코너링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사이즈가 지금 4900mm에서 10mm 빠지는데 그 덩치 정도로 느껴집니다. 어떤 뭐 얘는 뒷바퀴 조행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들어가진 않았어요. 얘는 그리고 4바퀴 굴림 방식이고요. 근데 전자식 사륜이어 가지고 앞에 모터 2개 그리고 뒤에 모터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턱을 넘을 때 보면 확실히 스프링 늘어나는 것은 좀 긴 편이에요. 이것도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엔 좀 더 길었었습니다. 지금도 넘을 때 보면 떨어질 때 잡는 게 살짝 움직임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전보다 댐퍼가 잡는 게 좀 더 하드하게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RX의 목표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그런 SUV를 만들려고 했던 터라 그게 유지가 되고요. 지금 이 RX 같은 경우는 4세대인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렉서스 다른 차들 뭐 ES라든지 LS와는 다르게 얘는 아직은 TNGA 플랫폼은 아니죠. 그 토요타 TNGA-L은 아니고 신형 플랫폼은 아니고 얘는 캠리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든 모델인데 모노코크 바디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그런 좀 신형 플랫폼의 느낌과는 좀 다른데 그럼에도 이 RX는 만들어진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편안한 SUV, 편안한 패밀리를 위한 가족을 위한 대형 SUV를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 가지고 이런 원형 교차로를 돌 때 움직임을 보면 바깥이 지금 눌린 채로 돌잖아요. 확실히 지금 좀 속도를 올리면서 돌면 바깥쪽이 확 주저앉으면서 도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음적인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냥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도 상당히 잘 차단을 해줘서 지금은 또 이제큐티브 트림이라서 큰 20인치 휠을 신고 있거든요. 근데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근래에 보여드렸었던 대형 SUV, 그러니까 뭐 투아렉도 있었고 GV80도 있었고 아우디는 Q7 45 TFSI도 있었고 했는데 모두 공교롭게 어떤 뭐 제네시스는 빼고
독일차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SUV임에도 잘 버틴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RX는 그 중에서도 어느 쪽으로 좀 강점이 있냐면 역시나 연비인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고요. 그리고 또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네요. 이게 운전자가 느끼는 것보다 동승자가 느끼는 그런 편안함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인테리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해 하네요. 지금 뭐 노멀로 달릴 적에는 이런 엔진이 수시로 개입을 해서 출력이 지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에 스트럿 뒤에 WC-본 방식이고요. 대부분의 노면 상황에서 잘 버텨냅니다. 이 엔진은 포트 분사 방식하고 직분사 방식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엔진 회전을 적게 쓸 경우에는 포트 분사를 해가지고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고속 용역이 돼가지고서 좀 더 큰 힘을 필요할 때는 직분사 방식을 이용해서 순간적인 어떤 급격한 파워를 내는데 도움을 주죠. 기본적으로 스티어링은 좀 가벼운 편이고요. 지금 이제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에서는 스티어링의 무게감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로 두면은 그 무게감 차이가 좀 커져서 꽤 무거워져요. 그러면서 이 엔진 반응도 노멀보다 훨씬 좀 빨라지고 엑셀링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개입하는 게 느껴지고요. 평상시에는 에코 모드, 노멀 모드로 두고 달리다가도 스포트로 달리면 그런 전형적인 V6 3.5L 배기량 가진 차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엔진 사운드는 지금 들어오는데 그것마저도 많이 정제가 돼 있죠. 지금 이제 빗방울이 비가 좀 세지면서 이 토독토독 소리가 들리실 텐데 이 유리가 두꺼운 게 이런 데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속기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주 그냥 편한 주행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요. 스포트로 두면은 그럼에도 이 엔진 회전계도 드러나잖아요, 계기판에. 네, 이런 사운드도 좀 들려줍니다. 가속을 하게 되면 제로백은 7.7초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평범한 수준이고요. 브레이크는 초반부터 제동력과 담력이 올라오는 세팅이고요. 약간 좀 민감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도 물론 들어가 있는데 요 가죽된 부분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만 넣은 게 아닌가 싶고, 여기에 나머지에 쓰인 이 우드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또 이런 돌기까지도 해놨거든요. 렉서스만의 그런 고급차 만드는 기술이 이렇게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디테일한 부분이죠. 굉장히 작은 부분들. 반자율 주행 기능을 활성화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제 31km로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조향을 하죠. 근데 얘는 이제 레이더 방식이에요. 지금 뭐 한 10초, 15초 만에 바로 잡으라고 뜨는군요. 그리고 수시로 이 EV 모드 불이 켜져서 지금 이제 전기로만 가는 거예요. 엔진은 지금 아예 꺼졌죠. 네, 꽤 잘 유지를 하네요, 레인 센터링은. 렉서스 RX 450h가 뭐 자꾸 제가 조용하다 정숙하다 하고 말씀만 드려서 이게 수치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21, 24까지 제가 말을 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네, 22, 3 맥시멈이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올라가면 그래도 한 28까지 나오네요. 상당히 좀 정숙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오토홀드가 활성화됐다가 풀릴 때 약간 좀 엑셀링이 세게 돼요. 보세요. 네, 조금만 더 부드럽게 가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터널을 달리고 있는데 터널에서도 시인성은 전부 좋습니다. 특히나 이 렉서스의 아날로그 시계도 꽤 눈에 잘 들어오고, 네,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답게 지금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이 모터가 개입해서 모터만으로 EV 모드로 달리는 구간이 늘수록 연비가 확실히 좋아지네요. 지금 아까는 뭐 고속 주행할 경우에는 12 언더 12 미만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12.4, 좀 전에 뭐 12.67까지도 갔었고요.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니까 그런 좀 도심 주행 위주라면은 그런 경쟁차 대비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기량이 뭐 3.5L, 3500cc, 3.5L V6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라서 혜택이 꽤 있잖아요. 뭐 세제 혜택, 특히 보험료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할인, 그런 기타 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상대적인 이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뭐 상당히 몸을 잘 지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거리 주행을 해보니까 이게 더욱더 두드러지네요. 그래서 지금 피로도 쌓이는 게 엉덩이라든지 등과 엉덩이 모두 현저히 피로도가 적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럼에도 좀 내려다보면서 운전하는 그런 전형적인 SUV의 느낌은 잘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렉서스 RX450h 시승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일본차 시승을 했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본차 시승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뭐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설문조사로 여쭤봤던 것처럼 반대보다는 그거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더 많이 주셨고,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해를 바랄 문제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모든 차를 가리지 않고 시승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